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페레즈의 기자회견 모두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초반에 불만불평하러 나왔나 싶다가 끊임없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그냥 웃으면서 봤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사인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뭔가 싶기도 하면서 페레즈 영감님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자진사임을 할 양반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는 역시 그냥 싸우러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페레즈에 대해 말해보고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페레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를 만들고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최고로 만든 사람은 페레즈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참히 꼬라박았던 시즌들을 생각하면 회장님의 판단 미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판단 미스가 반복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할 페레즈에 대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절대 레알 마드리드 팬 모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페레즈를 축구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모으면서 갈락티코 1기를 만들었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보기에 좋았지 실상 성적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축구적으로는 페레즈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페레즈는 갈락티코 1기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엔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얻었고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팬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기 종목 특성상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도파민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었고 축구에서 골과 가장 가까이 있는 포지션인 공격수들에게 많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페레즈에 대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축구를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적으로 페레즈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축구를 엔터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어떻게 하면 보게 만드는지 알고 축구를 어떻게 하면 보러 오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골과 가장 가까운 공격수들과 스타 플레이어를 모아서 사람들이 축구를 보게 만들었고 축구를 보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현대 축구의 발전으로 스타 플레이어라는 존재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이전보다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페레즈는 구장을 리모델링해 시설의 쾌적함을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 얻었던 압도적인 트로피라는 장식으로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보게 하고 보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적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기 페레즈는 유망주 정책으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키우고 뛰는 선수들을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 음바페에게 미친듯이 집착했고 결국 얻어냈습니다. 또 벨링엄도 23-24 시즌에 데려왔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벨링엄과 음바페를 데려오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페레즈는 축구를 엔터적으로 접근해 스타 플레이어 수집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레즈가 축구를 엔터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페레즈는 그 누구보다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려면 결국 성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스포츠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승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겉만 번지르하다고 성적을 따내지 못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이미지는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교훈은 페레즈가 갈락티코 1기를 만들고 얻어냈습니다. 성적이 따라오지 않자 결국 본인이 사임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뼈아프게 느꼈을 겁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서는 본인의 영입은 아니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플레이어 호날두가 있었고 이는 페레즈가 원하는 진짜 스타 플레이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레즈는 갈락티코 1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사업에서 아무리 아이돌 가수가 이쁘고 잘생겼어도 결국 좋은 음악, 멋진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엔터 직업의 근본은 결국 그들이 좋은 음악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에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페레즈는 이 부분에서 크카 모로 대표되는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로 같은 조력자, 수비에서 라모스, 바람, 페페, 나초 같은 조력자들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단이 자리 잡자 유망주 정책에 뛰어들어 좋은 조력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영입으로 베일을 앞세웠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성적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리가 성적뿐만 아니라 가장 도파민이 터질 수 있는 엘 클라시코와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 바르셀로나에는 라마시아의 결정체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엘 클라시코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었으며 엘 클라시코가 축구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한 더비전으로 이미지를 굳히게 했습니다. 축구가 아닌 전쟁으로 비유되게 만들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확실히 날뛰고 조력자들이 받쳐주는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페레즈는 축구를 단순 엔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조력자와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호날두가 팀을 떠나고 코로나 시기를 겪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아자르가 망하고 본인의 유망주 정책 중 하나인 비니시우스가 대성공으로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면서 페레즈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호날두를 떠나보낸 것부터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고 아자르를 통해서 거액의 이적료 지출에 크게 대이면서 이적에 대해 생각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비니시우스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지면서 생각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선수 이적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본인의 유망주 정책에 고집을 부리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 시즌인 24-25 시즌을 말해봅시다. 페레즈는 은바페를 얻어냈고 전 시즌에는 벨링엄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영입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키워낸 비니시우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은바페, 떠오르는 스타 벨링엄, 페레즈는 강력한 스타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페레즈의 축구를 엔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건 미친 성공이었습니다. 23-24 시즌에 10억 유로의 수익을 돌파했고 24-25 시즌 다시 한번 넘었으며 시즌 수익을 무려 11억 유로를 넘기며 엔터적인 측면에서 미친 성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이게 마치 갈락티코 1기와 같은 모습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페레즈는 조력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23-24 시즌이 끝나고 수비진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풀백 포지션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입은 은바페 엔드릭이었고 페레즈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 보강에 대해선 굳이 23-24 시즌이 아니어도 호날두가 나간 18-19 시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어떤가요? 사비 알론소로 성적을 위한 새로운 개혁에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페레즈는 스타 플레이어이자 본인이 영입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키워냈다는 이유로 누가 봐도 내쳐야 하는 대상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호날두에 대한 판단을 리버스로 하는 꼬라지이며 본인이 실패를 통해 얻었던 조력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것과 동시에 고집과 아집으로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페레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는 페레즈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잘못된 선택, 실수를 했고 이게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 본인이 실패로 깨달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고집만 부리는 모습이 됐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큰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페레즈의 위치에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근데 페레즈는 이미 눈에 보이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언론을 향한 분노 표출과 불만 불평, 레알 마드리드의 적을 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알맹이 내용은 원래 임기가 끝난 후 진행되는 선거를 지금 당장 재선거하겠다는 것과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박쥐새끼를 알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제 솔직한 사견은 대외적으로 회장으로서 본인이 나서서 탱킹하는 것에 다시 한번 폐영감이 아직도 정정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재선거를 지금 요청하는 것도 강경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나오고 있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페레즈가 말하는 적대 세력에 대한 기사인데 페레즈의 적대 세력으로 이그나시오 갈란이라는 사람이 지적되고 있으며 페레즈가 기자회견 도중 회장직에 출마하겠다면 본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밝혀야지 무슨 전기회사 사장이 입후보 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를 은행에 묻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저격한 인물이 이그나시오 갈란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레즈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형 건설사 회장입니다. 그 페레즈가 과거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한 바스크 전력 회사와 마찰 갈등이 있었고 이 회사 사장이 이그나시오 갈란이라고 합니다. 과거 갈등과 마찰로 페레즈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핵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그나시오 갈란과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엘리케 리켈메라는 인물이라고 하며 에너지 기업 창립자라고 합니다. 현재 페레즈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하며 이그나시오 갈란이 엔리케 리켈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ABC를 저격한 이유가 ABC 기자들이 페레즈의 건강 이상설, 치매설, 사임설 등 찌라시를 유포해왔고 내부 문제도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작성해왔는데 이게 이그나시오 갈란과 엘리케 리켈메라는 인물과 결탁하여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리가에 대해서도 적대시하는 이유 중 하나로 페레즈의 적대 세력인 이그나시오 갈란, 엔리케 리켈메, ABC 등 언론에 라리가 회장 테바스도 동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내부 문제를 본인이 탱킹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앞장서서 적대 세력에게 재선거라는 수단으로 건재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질로 먼저 페레즈는 공격받았고 페레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심지어 라이브로 전 세계에 송출하면서 이들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페레즈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부분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영감님이 아직도 정정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부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올바르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조금 오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그레이라 사건과 바르셀로나를 적으로 해서 언급한 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적대 세력의 크기만 보면 충분히 내부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런 적대감까지 표현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네그레이라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뭐 나온 게 없고 심지어 바르셀로나와 연관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아닌 다른 팀에 엮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저는 왜 자꾸 이거에 집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심판 저격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레로세로 TV로 심판 저격할 때마다 말하는 게 어디 트위터 팬계정이 할 짓을 구단 공식 채널에서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짜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 잡음을 본인이 탱킹하고 언론과 적대 세력이란 적을 만들어 내부의 시끄러움을 외부로 돌리면서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바르셀로나나 심판 문제까지 굳이 말하는 건 제 입장에서 이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말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집착이 심하긴 합니다. 뭐 기자회견은 이게 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소식을 유출하는 박쥐 새끼를 찾았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본인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제 개인 사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페레즈 영감님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레즈에 대해서 몇 번 축구를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영감님은 건재하고 아직 정정하시고 레알 마드리드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인이 탱킹으로 나설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 미쳐있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본인이 나선 상황, 내부 문제가 더 이상 외부로 유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 문제 유출하는 박쥐 새끼를 잡아내고 구단이 페레즈 아래로 뭉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대 세력에게 선전포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 임기가 끝나는 29년이 아니라 더 하셔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이고 대가리 깨져도 레알의 정석이자 수장이신 분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굳이 바르셀로나와 심판 문제를 끌어들인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언제나 바르셀로나는 함께 라리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경쟁자이자 친구라고 생각하기에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만 이러고 안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엘클 네그레이라 사건 때문에 엘클 원정 안 간 거 생각하면 진짜 바르셀로나에 대한 적개심이 맥스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를 페레즈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 후보, 강력한 지지기업, 언론이 묶여서 실제로 페레즈를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페레즈 영감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셨고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트럼프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고 독재자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레즈 영감님도 말했지만 오랜 기간 영감님이 회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정치적 요소 등 이런 거 다 빼고 축구로도 성과를 냈고 하실만 했으니까 한 겁니다. 누구는 독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축구 역사상 회장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고 페레즈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존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시긴 합니다. 제가 최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시간이 페레즈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